북한의 이슈들을 분석하고 전략을 짚는 북한을 보다 시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북한이 대남 노선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김정은 위원장의 셈법과 새 도발 가능성 등을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연말 전원회의를 통해서 이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을 하고 이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선언한 걸로 평가가 되는데 어떻게 의미를 평가하십니까? 사실 김정은의 발표만을 보면 예. 방향의 전환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북한이 언급을 하면서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 또는 동질 관계가 아니다. 이제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과연 우리를 동족으로 생각한 적이 있는가? 단 한 번이라도 진정 우리를 동족으로 생각한 일이 있는가? 그랬다면 6.25 전쟁도 안 일으켰을 거고 이후에 수많은 도발도 안 했을 것이고 핵무기 개발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번에 이렇게 발표한 것은 사실 방향의 전환이라기보다는 본색을 드러냈다. 본색을 드러냈다. 그들의 원래 대남 적화 전략의 본색을 드러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이런 발표를 했을까라고 보면 전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의미를요. 첫째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정은이 핵미사일 역량을 강화하는 데는 성과가 있었지만 그 외에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굉장히 어렵거든요. 주민들 하나로 결집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외부를 굉장히 불안한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북한 젊은이들 한류, 케이팝 좋아합니다. 자, 저 대적이야, 우리의 적이야, 우리 동족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이 적대감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죠. 한 가지 더 강조를 한다면 대남 대미 노선으로서 결국 한국을 향해서 위협을 가하고 미국을 향해서 자 올해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를 위협을 한다면 이제는 적대 관계로 전환해서 이제는 핵 역량도 강화하고 도발을 고도하겠다라고 하는 도발의 예고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도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말씀인데 이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실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 시점에서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 같은데 일단 강대강 노선을 천명했고 이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 이런 강경 발언을 쏟아냈는데 내용 듣겠습니다. 장관 북남 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 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 통일, 체제 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대한민국 것들이라는 다소 과한 표현도 나왔고 지금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에 기초한 노선 이게 사실 과거 고려연방제 그리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바꾸겠다 공식 선언한 거네요? 지금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론으로 김정일 위원장이 한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 책에도 좀 미리 썼습니다만 그동안에 쭉 북한의 대남 전략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 이제는 과거 우리가 남북 관계 좋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민족 공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민족끼리 뭐 이런 것에 이제 기초해서 남북 대화가 진행됐다. 그리고 지금도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남북 대화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바로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조에 그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미 2010년 이후부터요. 김정은 이후에는 사실은 대남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민족이라는 단어가 북한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졌다. 그리고 우리 민족 제일주의라는 게 오래전에 있었던 담론이 있는데 우리 국가 제일주의로 이미 다 바뀌어 있어요. 우리 국가 제일주의로 바뀌었죠. 우리 국가 제일주의 바뀌게 이제 우리 인민대중 제일주의 또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담론이 노동신민이고 조선중앙TV고 북한의 공식 매체에서 이미 다 사라졌거나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남쪽에 대한 비난도 과거에 달린 게 어떤 거냐면 조평통이나 통전부가 나서는 게 아니라 외무성에서 나서 국가 대 국가의 그렇습니다.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다. 국가다. 민족이 아니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쭉 흐름을 가져왔고 김일성 민족이라고 예전에는 굉장히 자기를
자랑했는데 그것도 김일성 조선으로 바꿉니다. 민족이라는 단어를 다 빼요. 그것을 이번에 제가 볼 때는 당중앙위 전원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으로 정책을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갖는 의미는 뭐 도발도 있고 북한의 어떤 흡수통일이나 뭐 적화통일 의도도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건 남북 관계에 더 이상 기대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대화하면 북한이 남북 협상에 임할 것이고 민족주의라는 입장에서 뭐 같이 대화 협력을 할 것이다.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적대 국가로 딱 규정한 거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인데 공격하고 도발을 해서 꺾어떨어야만 되는 적대 국가 관계를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는 우리 남쪽 일부에서 북에 대한 선의, 북에 대한 어떤 화해 협력의 기대 이걸 갖지 않도록 하는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고 생각합니다. 쐐기를 박았다 이야기고요. 네, 이번에도 그렇지만 올해 아시안게임에서도 조선중앙TV는 우리나라를 향해서 남조선이라는 말 대신 괴뢰팀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여자 축구 우리나라 팀과 괴뢰팀 사이의 준결승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는 우리나라 팀이 괴뢰팀을 4대 1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다승한 가운데 끝났습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이나 한국이라는 표현 대신 북한은 남조선이로 호칭을 해왔는데 이마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괴뢰라는 표현을 썼고 오늘은 아예 이제 적대 관계로 사실상 규정을 지은 건데 이 북한 매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 이게 사실상 여와 야를 합쳐서 기대할 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예, 사실 아마 우리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2018년 1월 1일 김정은이 신년사를 육성으로 발표했을 때 예, 그렇죠. 북남 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한다. 예. 그리고 이어서 남북 정상회담이 그 해에 2번이나 열렸고 맞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기도 예. 했어요. 그때 아마 김정은의 마음속에는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북한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함께하면 뭔가 자기들에게 정치적 실익이 있을 것이다.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과는 아니었거든요. 결국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에 네. 결국 북한은 이제 미국을 향한 정면 돌파전을 선언하고 예. 2020년 6월에 김여정이가 우리를 향해서 대적관계, 대남관계는 대적관계다. 그러면서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그런 만행을 했어요. 사실은 오늘 뭐 대남관계 이런 것 같지만 이미 2020년부터 3년 동안 쭉 끌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런 소위 진보 정부는 햇볕 정책, 북한을 향해서 뭐 선대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정권이나 보수 정권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다를 소위 바가 없다. 말하는 예. 흡수통일. 그다음에 일민족, 일국가, 일체제 통일을 지향하는 왜냐하면 우리 정부의 통일이 3단계 통일 아닙니까? 일민족, 일체제, 일국가 뭐 인민족으로 표현은 요즘은 좀 잘 안 씁니다만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오늘 북한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또 국정원에서는 북한이 총선을 앞두고 군사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2016년에 20대 총선 당시에도 또 도발이 잇따랐었고요. 실제로 좀 총선 전후로 이런 징후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 발표와 좀 연결을 예, 지어서 분석해 주시면 그렇습니다. 좋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오늘 예. 발표에서 분명히 얘기를 예. 했습니다. 전쟁 준비에 집중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다음에 남한 영토를 평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준비를 핵무력, 미사일 무력, 정찰 유성도 더 발사하고 네. 민방위, 즉 예비군들까지도 모든 총력 태세를 갖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사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보수와 진보를 싸잡아서 비난을 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진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많을 거예요. 왜? 자기들이 요리하기가 좋다. 적어도 자기들의 말을 좀 듣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세력이 정권을 잡도록 예. 또 마찬가지 뭐 의회 권력을 잡도록 또 미국을 향해서는 자기가 대하기가 편한 트럼프가 되도록 예. 만들기 위한 그런 여건을 만들려면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프레임으로 자기들이 지지하는 세력을 뽑으면 평화고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도발의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예. 선거에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건 이미 국정원도 그런 경고를 한 바가 있고요. 예. 오늘 전원회의 결정 내용도 보면 그런 맥락으로 읽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남한 영토 평정이 뭐 말은 할 수 있지만은 무시무시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실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마 이제 지금 북한의 예. 김정은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2021년 1월 달에 8차 당대회를 가지고 그 8차 당대회 회기 중에 지금 전원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2021년 8차 당대회 국방력 발전 5대 가압이 설정이 돼요. 예. 그 5대 가압에 따라서 지금 계속 이 실험들을 하는 겁니다. 핵무력을 고도화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정찰위성 쏘는 예. 거, 핵잠수함, 뭐 SLBM 다 그 5대 가압 안에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 내후년 2026년에 이제 9차 당대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 이전까지는 그걸 완벽하게 하려고 예. 계속 핵무력 증강이라든지 그다음에 투발 수단의 그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노력을 해서 아마 쌓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한 영토에 대한 대한민국을 지칭하면서 남한 영토에 대한 평정을 이야기한 건 예. 뭐냐면 그동안에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나 헌법이라는 데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해서 한반도의 전국적 범위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걸 자기들 나름대로 설정을 해놓은 거죠. 네네. 그게 다 규약에서 빠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빠져 있고 자기 나라 사회주의 조선을 지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핵무력 강화를 통해서 전쟁을 도발을 하면 우리도 강력하게 응징해서 남한까지 다 먹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 아 정말 두 개의 나라라고 하는 두 개의 예. 국가라는 적대 관계를 규정을 해놓고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빌미 삼아서 남쪽까지 다 예. 점령하겠다라는 명백한 무력 통일에 대한 확실한 공식화라고 봐야 됩니다. 아, 그만큼 뭐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도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새해 뭐 내일부터잖아요. 한반도 정세 짧게 전망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겁니다. 높아질 것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북한과 대화 뭐 별 성과가 없을 것이다.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북한은 그동안 관찰해 본 결과 북한은 자기들이 아쉽고 필요하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 북한의 저런 야망을 꺾기 위한 그런 철저한 군사 대비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노력, 국제 공조 예.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4월에 이제 한국에선 총선이 있고 미국 11월 대선 결과와 맞물려서 또 북한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새해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문성목 센터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